한증요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증탕이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한증요법이라는 거는 어떤 거다? 땀 빼는 거죠. 사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폐물을 제거한다 이 말 들어갈 거야. 노폐물 제거하면 땀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증요법인 거죠. 그리고 땀 빼니까 체중도 조절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있지.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죠. 동서고금의 공통적인 치료가 뭐냐 이래 말하면 한증요법입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뜸 하는 거 있죠. 뜸 하는 거를 국법이라고 하죠. 그럼 이 국법은 다른 거 외우지 마. 그냥 외우지 마시고 뜸은 다른 거와 달리 어떤 작용이 하나 들어가더라? 면역작용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뜸을 뜨면 내가 면역력이 좋아져서 잔병 치레나 병에 잘 안 걸린다 하는 게 뜸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정확하게는 진짜 효과가 있나는 모르겠는데 뜸의 작용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뜸은 가장 부작용은 뭐냐면요. 직접적으로 타는 재료를 얹은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타는 재료를 얹어서 했다 이 말하면 뜸인 거야. 그럼 당연히 뭐가 조심해야 돼? 화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얼굴 이런 데는 뜸을 뜬다 안 뜬다? 안 해요. 얼굴 X. 그 다음에 열이 날 때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그래도 뜨거운 것도 얹을 건데 술이 취했을 때도 안 해요. 그리고 임산부, 복부나 허리 이런 쪽에도 안 해요. 태아도 있고 위험할 수가 있겠죠.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추나 작용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마사지, 지압, 안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음양을 조절한다. 음양하면은 추나예요. 그리고 또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관절을 원활하고 부드럽게 한다. 여러분 좀 몸이 뻐근하고 잘 안 움직여지는데 안마 받고 나면 좀 어때? 좀 부드러워져서 움직이기가 좋지. 그래서 추나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추나 작용 이게 만약에 블로킹 설정되어 있다면 검게 되어 있다면 음양 혈액순환 관절 유연하게 하면 추나 그 다음에 면역 하면 뜸 그 다음에 또 노폐물 제거하면 한증요법, 자극과 진정, 해독 이런 말 나오면 수치료법 되셨죠? 그렇게라도 조금 간단하게 보시고 말은 간단한데 간단한 게 모이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아지고 있죠. 힘드실 건데 여러분 힘내세요. 자, 그 다음에 간접적인 화력이에요. 간접적인 화력은 직접적인 게 아니야. 직접적인 화력을 이용했던 거는 뜸이었어. 간접적인 활용은 타는 재료를 직접 얹은 게 아니라 좀 달군 다음에 얹는 거죠. 뭐야? 부황이죠. 부황. 그래서 부황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게 아까 뭐 했어요? 금기, 출혈, 정맥류 이럴 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리고 부황 같은 경우는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 그래서 한 2, 3일 정도 휴식 기간을 가져라. 그리고 또 자연식을 병용하라. 기억납니까? 자연식을 병용하라. 그래서 육류나 산성식품 같은 거는 피하세요. 라는 거 부황이었죠. 그 다음에 자 단어 뜻 한번 볼까요? 자 치료적 반응이 의도한 현상이 아닌 의외의 증상이 나타난 거야. 뜻밖의 증상이 나타난 거야. 일종의 양방으로 친다면 부작용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를 한방에서 뭐라고 한다? 명현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작용이 한방에서 부작용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아 그거는 명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나는 자연인이다. 떠올리라 그랬죠. 그래서 병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건강에 힘쓰는 거야. 그럼 평소에 건강에 힘쓰는 거니까 건강 증진이란 의미와 가깝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에 순응하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나는 자연인데 폭식 안 하죠. 소식하고 부지런히 움직이죠. 나무 패고 그죠. 이렇게 사는 거를 뭐라고 한다? 양생이라고 합니다. 양생 되셨습니까? 이것도 뜻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한방에서는 육체와 정신 중에서 정신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의 감정이 어떤 영향을 주나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거 나는 못 외우겠어요 하면은 버려요.
그런데 나 요거 간단하게 알아요 하시면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한번 봐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상하게 한다. 뭐를? 간을. 분노는 상하게 한다. 간을. 맞나요? 그리고 뭐요? 기쁨. 너무 지나치게 기쁨. 조증이면 뭐를 상하게 한다? 심장을 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너무 생각이 많아. 잡념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으면 뭐를 상하게 한다? 비장을 상하게 한다. 비탄, 너무너무 슬픔은 무엇을 상하게 한다? 폐를 상하게 한다. 공포, 두려움은 무엇을 상하게 한다? 신장을 상하게 한다. 그 뜻입니다. 참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여러분 참고인데 요즘에 뜬금없이 한방에서도 낯선 거 이렇게 간단하지만 우리가 접해보지 않았던 것도 좀 내고 해서 다른 출판사 책에 있는 내용에 요거 조금 같이 요런 정의가 있길래 같이 조금 발췌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보법, 화법, 한법, 톡법 뭐 이런 게 있어요.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보법은요 어떤 거야? 보약이야. 그래서 허약할 때 막 좀 보호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보법 이런 식입니다. 한번 읽어만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방진단법이라고 있죠. 자, 한방진단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망진이라는 게 있어요. 요 두 개 여러분 뜻 좀 알아둘까요? 망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망대 이런 말 하잖아. 그죠? 또는 망원경 이런 말 하죠. 망자는 살펴보고 바라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환자 상태를 살펴보는 거. 그러니까 약간 시진 같은 거죠. 시진 같은 거. 그래서 환자 안색을 살펴보고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거를 망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만져보는 거, 맥을 짚어주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뭐라고 한다? 절진이라고 합니다. 절진. 촉진 같은 거죠. 쉽게 말해서 만져보는 거니까 이거를 한방에서는 절진이라고 한다. 이런 거 조금 알아두시다 봐주십니다. 자, 한방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노인간호입니다. 노인간호도 은근히 여러분 요즘에는 노인간호도 비중이 조금씩 있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노인간호에서는 노인의 영양요구 한번 볼까요? 영양요구. 자, 전체적으로 볼게요. 자, 총 칼로리는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노인은요 살찐다. 그래서 총 에너지 요구량은 줄어들어야 돼. 왜냐면 활동량은 적은데 계속 먹어봐. 살밖에 더 끼치겠어요? 에너지 칼로리는 줄여요. 그리고 특히 어떤 거를 줄인다? 살찌는 거의 가장 주범 탄수화물이지. 그래서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지방도 이것도 살찌잖아. 지방의 섭취량도 감소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특히 이 지방은 전체 칼로리의 35%를 넘지 마세요. 그래서 지방을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되니까 전체에서 35% 이상을 지방이 차지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주세요. 줄이고 뭐 그럴까요? 할 거 없이 또 더 늘릴 것도 없고 그냥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줄이는 건 뭘 줄이자는 거야?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그리고 칼로리 줄이자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어떤 식사가 좋습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어떤 식사가 좋다? 섬유질이 좋겠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장운동이 안 돼서 변비가 생기기도 쉽거든요. 섬유질 많이 먹자. 그리고 포화지방은 안 좋은 거라 그랬죠. 불포화지방을 늘려라. 그리고 단당류는 안 좋은 거라 그랬죠. 다당류를 대신 섭취하라. 그리고 철분 이런 거 좀 먹어줘라. 그리고 나이가 들면 갈증을 별로 안 느껴요. 그래서 물을 소량씩 자주 줘라. 그래야 탈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전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노인은 낙상, 다치기가 쉽겠죠. 그럼 노인의 낙상은 왜 주로 이런 게 일어납니까? 어떤 게 노인 낙상에 위험합니까? 알아두셔야 돼. 근데 외우지 말고 자주 보시면 익숙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난청이 있으니까 제대로 못 들어서 쿵 떨어지고, 그리고 낙상의 경험이 있으면 낙상 위험이 높아요. 그리고 또 흥분도 잘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부주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우울하니까 몸이 둔하지. 그래서 반응이 제대로 안 일어나서 또 주의 집중 안 하다 보니까 다치기 쉽고, 그리고 배뇨장이라는 말은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거야. 그럼 갑자기 마도 걷다가 어떻게 쿵 하고 어디 좀 넘어지기도 하고, 현기증, 주로 혈압약 같은 거 먹는 거 있죠. 항고혈압제 이런 거 복용하면 어지럽기도 하거든요. 다칠 수 있고, 높은 굽, 약물 복용한 거, 그리고 이뇨제 이런 거 소변 자꾸 나오는 거잖아. 그럼 화장실 자꾸 가다가 자빠라지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항우울제, 노인은 우울증이 있다 그랬죠. 그거 치료하려고 항우울제 먹으면 해롱해롱하지. 그러면 또 다치기 쉽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당뇨도 있을 확률이 높아. 그러면 저혈당증이 나타나면 어때요? 어지럽고 막 식은땀도 나고 어질어질하죠. 그러면 다치기 쉽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앉아서 입어야지 서서 입으면 당연히 넘어지고 자빠라지기 쉽다. 이해되시겠죠?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그러면 낙상 예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하는 거, 이거는 쉬운 거지만 여러분 꼭 눈도장을 잘 찍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읽으시면서 줄을 쭉 따라가십시오. 잠깐 보십시오. 자, 그 중에서 보시면 침상 높이 낮추기 4번 봐봐요. 자, 침대 높이를 좀 낮추어야 혹시 자빠라지더라도 덜 다치겠지. 높이가 높은 것보다. 그리고 사이드 레일 들어가고, 그리고 규칙적인 배뇨 시간을 정해놓고 화장실 가도록 해줘라. 그리고 6번 자주 물었죠.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용 깔판을 깔아라. 그 다음에 7번 식사할 때 의자는 등받이나 팔걸이가 없으면 뒤로 자빠라지잖아요. 있는 것으로 하라. 나머지 한번 봐주십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죠. 중요하죠, 여러분. 노인의료복지시설. 외워야 되겠죠. 우리 보건관에 나오는 거 노인의료복지시설 하면은 두 가지가 뭐가 들어간다? 키워드가 노인요양이라는 말 들어갔댔지.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되셨습니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집으로 찾아가는 거야. 서비스를 방문 요양 재가야.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재가야. 그리고 단기간 맡겨두는 거 단기 보호 재가야. 방문 모교 재가야. 방문 간호 이런 것도 재가야. 되셨습니까? 두 가지 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성 질환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보시라고 해놨는데 잘 안 볼까봐 몇 가지 조금 보편적이지만 그래도 조금 눈여겨 더 보실 것만 발췌해서 적어놨어요. 한번 보시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적어야 될 게 있다면, 내가 잘 헷갈리는 게 있다면 그거 몇 개만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적으실까요? 나중에 다시는 안 봐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제 전체를 훑을 만큼. 지금 보세요. 자, 노인성 질환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어요? 특정 질병과 어때요? 위험인자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 질병은 뭐 때문에 생겼다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다고. 그 말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그죠? 그리고 또 특정 질병이 있으면 증상이 당뇨 하면은 당뇨,
다식, 다갈 이게 딱 전형적인 게 있는데 노인성 질환은 꼭 그거 했을 때 그 증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증상이 아주 전형적이지 않은 좀 특이한 케이스로 증상이 드러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질병은 노인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죠. 질병의 중복성. 그리고 노인성 질환하면 파킨슨병 생각해봐요. 그런 거는 점점 어떻게 된다? 치매 이런 걸로도 갑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은 의식의 문제나 정신장애 같은 거를 일으키기 쉬워요.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일어나기 쉽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은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뭐 이런 거 생각해봐요. 그럼 기억력이 요즘 따라 가물가물하고 그러는데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정상적으로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건지 아니면 치매 같은 걸로 인해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 자체만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내가 기억이 요즘 따라 가물가물하다 그래서 나 치매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건지 병 때문에 생기는 노화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말 자체가 약간 꼬아서 말한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골다공증 노인에게 있는 질환 중에서 두 가지를 골자가 들어가서 두 가지를 같이 비교했습니다. 자 골다공증하고 골관절염. 자 골관절염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랬죠. 퇴행성 관절염 같은 거야. 그러면 골다공증은 이거는 뭐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다? 에스트로겐 기억하셔야 되겠죠. 에스트로겐 하면은 부족하면 골다공증. 그죠? 그리고 뼈 이런 거 관련되니까 어떤 게 좋다? 뼈하고 관계되는 거 칼슘제 그런 거 복용해 주는데 비타민 D, 뼈 같은 거잖아요. 함께 복용하면 더 좋겠다.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는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요. 걷기 운동 정도가 권장되겠습니다. 괜히 무리하게다가 뼈가 더 약해져서 부러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끝에 보시면 골다공증 환자가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 하면은 어떤 운동이 좋다? 등척성 운동입니다. 그냥 이제는 여러분 이해되실 거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에게 근육 수축 운동은 어떤 게 좋다?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힘만 꽉 줬다가 조여주고 풀어주고 이런 운동 등척성 운동이 좋겠다.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반면에 골관절염은요. 이거는 많이 써서 생긴 거죠. 그래서 연골이 닳아버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프기도 하고 뻣뻣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뻣뻣한데 조금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 풀리는 거죠. 골관절염은. 그리고 주로 어디가 그렇다? 손이나 또는 내 체중을 실어서 위에 있는 부분이 무릎 쪽이죠. 이쪽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 밑에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골관절염은 많이 써서 생긴 거니까 관절의 사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해야 돼요. 관절을 많이 안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단 오르내리기 이런 거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계단 오르내리기. 그죠? 그리고 많이 장시간 걷기 이런 거 안 좋아요. 산 타기 이런 거 안 좋아요. 되셨습니까? 그리고 너무 많이 아프면 찜질을 해도 돼요. 그때 온도되고요, 냉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간호할 때 더운 것과 열과 냉할 때도 둘 다 통증 감소의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거든. 그래서 열도 되고 냉도 됩니다. 그리고 골관절염은 무릎 쪽이 생긴댔지. 그럼 내 체중이 많이 나가면 어때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무릎이 힘들어. 그죠? 관절이 더 힘들어. 그래서 체중을 빼야 돼. 빼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어떤 거다? 관절염에 가장 좋은 운동이 뭐다? 수영이라는 거. 관절염에 제일 좋은 운동하면은 수영. 쭉쭉 뻗어주는 거죠. 구부리지 않고 관절을 스트레칭하면서 뻗어주는 운동이 가장 좋더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인의 특징이라고 해서 제가 쭉 적어놨고, 그리고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도 했어. 여러분 맨날 적기만 적고, 그죠? 적는 것만 해도 지금까지 많이 적지 않았나? 적기만 해도 많이 적었죠. 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성에게 있는 질염,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염,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위축성 질염이라고 합니다. 위축성 질염. 되셨습니까? 위축성 질염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근골격계에서는 골다공증 또는 뼈에 물질이 이런 게 빠져나가고 근육도 줄어들고 피부는 어떻게 된다? 얇아지고 피하지방은 많다 적다? 피하지방은 많다 적다? 피하지방은 적다. 그죠? 적다. 그리고 폐 환기 능력은 감소됩니다. 그리고 폐 잔류 공기량은 어떻게 된다? 남아있는 공기가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 술통형 흉곽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볼록하게 나오는 가슴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각은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맛봉우리라는 게 혀에 있는 맛봉우리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데 나이 들면 아우 쓰다야 이런 말 많이 하지. 쓴맛은 강하게 느껴. 그리고 신 거 나이 들면 싫어해. 그래서 나이 들면 신김치 싫어해. 겉절이 좋아하지. 신맛은 강하게 느껴요. 전체적인 미각은 줄어드는데 맛으로 친다면 쓴맛하고 신맛은 좀 강하게 느끼고요. 단맛하고 짠맛 있죠. 이거는 잘 못 느껴. 그래서 자꾸 달게 먹고 또 자꾸 짜게 먹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대사량은 감소가 됩니다. 감소. 그 다음에 기침 반사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기침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분비물이 자꾸 생겨. 그래서 폐렴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심박출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그리고 맥박수도 감소합니다. 여러분 감소에 다 해놔요. 표시해놔요. 그리고 심장의 크기는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심장을 오래 쓰다 보니까 심장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 그래서 우리가 베란다 샷이 오래된 샷이면 어때요? 문을 열 때 삐그덕 소리 나지. 그래서 심장에서 약한 심잡음이 들립니다. 강한 심잡음은 아니야. 강한 심잡음은 심장병인 거고 약하게 오래 서서 찔끄덕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합니다. 호흡수가. 그래서 나이가 들면 호흡수가 떨어지니까 어떤 약 조심해야 될까? 몰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혈관 저항은 어떻게 된다? 증가해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혈관 저항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 근데 혈압이 올라가는데 어떤 혈압이 조금 더 올라가냐면 수축기 혈압이 약간 더 증가합니다. 여러분 요새 더자 적어놔. 혹시 헷갈릴라. 수축기만 오른다는 소리가 아니고 다 오르는데 수축기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혈관의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분비는 어때요? 입이 나이 들면 마릅니다. 타액의 분비도 감소됩니다. 그리고 고환의 크기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손톱은 두꺼워져요. 손발톱은. 표피는 얇아져요. 머리카락은 얇아져요. 각질은 증가해요. 시야는 감소해요. 전립선은 커져요. 되셨습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 나이가 들면 장운동이 잘 안 돼서 변비 같은 것도 잘 생기고 시각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다? 원시라고 하죠. 젊은 친구들이 안 보이는 거는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거는 근시. 나이가 들어서 가까운 게 안 보여. 그거는 뭐라고 한다? 원시라고 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뭐가 생긴다? 수정체가 더러워졌지. 백내장. 그죠? 그리고 수정체가 약간 누리끼리해지는 거. 그리고 안구가 어떻게 된다? 건조하죠. 그리고 동공도 어떻게 된다? 쪼그라들어. 그리고 야맹증 이런 게 있다.
전체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면의 특징에서는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을 NREM 또는 BREM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그리고 얕은 수면을 취하는 REM은 길어지는 건 아니고요. 똑같다. 그럼 결론적으로 깊은 숙면을 취하는 게 시간이 줄어드니까 오래 자는 게 아니라 숙면을 취하기가 어떻다? 어렵다. 한번 깨면 또 잠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전부 다 노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방광 근육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대해져요. 방광 근육이. 여러분 여기가 이게 방광이야. 이게 방광인데 여기 근육이 살이 붙는다는 거야. 비대라는 말은 살이 붙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방광인데 요 안에 살이 붙어가지고 이게 살이 붙어버렸어. 그럼 살이 붙으니까 방광 공간의 용적이 어떻게 될까요? 모을 수 있는 소변의 양이 근육이 살이 붙어버렸으니까 좁아졌죠. 그래서 방광 용적은 감소됩니다. 그래서 모을 수 있는 소변량이 조금밖에 못 모아.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주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심리적인 변화도 있죠. 그래서 우울증 생길 수 있죠. 자, 우울증은 밑에 보시면 OX인데 노인의 우울증은 기능적 정신적 질환이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노인의 우울증은 기능적 정신적 질환이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노인의 우울증은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좋다. 극복 안 돼요. 약물 치료나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잘 생기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자꾸 의지하잖아. 그죠? 의존하고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안 하지. 그죠? 여러분 우리 취업하실 때는 그런 거 버립시다. 우리 전부 이제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50대시고 50 후반이고 60대도 아직은 여러분 그럴 나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자꾸 위축이 되면 자신감만 떨어지고 그 자신감이 떨어지면 모든 게 내 마음먹은 대로 가는 거야. 마음먹은 대로.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은데 뭘 하겠어? 그럼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또 에너지 있게 젊은 친구들 못지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일을 하실 때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직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환경의 변화에 적응을 못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그죠? 그거를 경직성, 뻣뻣하다 이거야. 되셨습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심리적인 변화지만 나는 극복한다 라는 마음으로 자꾸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자, 밑에 보시면 노인의 우울증이라는 거 있죠. 노인 우울증은 중요하죠, 여러분. 보십니다. 자, 먼저 정서적인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인지적인 면의 증상들을 나열해놨어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노인의 우울증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정신력으로 극복이 안 돼요. 그리고 치료받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치료가 완전한 치료가 또 안 되기도 쉬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치료는 어떤 게 제일 좋은 치료다?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다. 처음부터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 안 생기려고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일을 하면 훨씬 덜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노인 학대입니다. 자, 노인 학대를 누가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의 집 일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어디에 신고할까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경찰서, 수사기관 이런 데다 신고하는 거죠. 신고 안 했어. 어떻게 돼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학대의 종류에 대해서 쭉 해놨어. 이거는 아동학대하고도 똑같아. 신체적인 거 구별하실 수 있겠죠, 누구나가. 그리고 언어 정세적 학대 이런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노인이 TV 보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가족들끼리 TV 보고 있다가 노인이 나오자마자 할머니가 나오자마자 전부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아무도 같이 말을 걸어주지 않아. 그 무슨 학대라고요? 언어 정서적 학대예요. 정서적 학대. 되셨습니까? 언어학대면 못 살아 내가 할머니 때 못 살게 하는 거 언어학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방에서 안 나와. 그냥 내가 죽어야지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노인에게서. 그리고 그런 거는 자기 스스로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그거는 노인에게서만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방임이라는 게 있고 자기 방임이 있는데 방임은 어린애들한테도 있었어요. 방임은 어떤 겁니까? 의식주나 의료를 적절히 해주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곳에 그냥 방치하는 거야. 위험한 곳에 방치하고 밥도 안 주고 뭐 잠자리도 제대로 없고 그죠? 이렇게 그냥 해두는 거는 방임이라 그래. 아동학대에서는 방임이 어떤 것입니까? 학교 안 보내고 여름에 겨울옷 입고 겨울에 여름옷 입고 그리고 또 앵벌이 시키고 이런 게 방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노인에게만 있는 학대 중에서 어떤 게 있다? 자기 방임이 있죠. 자, 자기 방임은 어떤 거예요? 아무도 나하고 얘기도 안 하고 뭐 대꾸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너무 우울에 빠져서 방에서 밥도 안 먹고 안 나오는 거죠. 그거는 내 스스로가 나를 낳아버린 거잖아요. 그거를 자기 방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노인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거야. 약을 먹어야 되는데도 일부러 약 안 먹고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보호를 하는 거를 포기하는 거. 그거를 자기 방임이라고 하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노인에게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은 없어. 그래서 아이 거를 뺏을 수는 없어. 근데 나이가 든 노인들한테는 성인이니까 뺏을 수 있는 게 있지. 어떤 거 뺏을 수 있어요? 부동산 같은 거 있으면 뺏을 수 있잖아. 그래서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사고 판다든지 인감도장 몰래 가져가서 한다든지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한다든지 이거는 무슨 학대라고 합니까? 재정적 학대라고 합니다. 적어두십시오 여러분. 재정적 학대라고 하죠. 이거는 아동에게 있다 없다? 없죠.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정적 학대. 그리고 성적 학대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아실 거고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갖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갖다 버리는 거. 그래서 오늘날은 갖다 버려도 절대 뭐 우리나라 지방에 안 버려. 저기 유럽에 갖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버리고 우스개로 옛날에는 아파트 이름이 어렵게 나왔죠. 막 영어로 이름 어렵게 나오지 않아? 그렇게 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합니까?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름이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이름이 단순하게 바뀌고 있대요. 그건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바뀌는 이유, 새로 나온 거야. 단순하게 바뀐 이유는 예전에 이름이 어려우면 예전처럼 이름이 어려우면 시어머니가 오실 때 자기 동생까지 데리고 오는 거야. 고모까지 데리고 오는 거야. 자기 딸이라든지 데리고 올까봐. 그러면 며느리가 시어머니, 신우까지 다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름이 다시 쉬워졌대. 그렇게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라는 거는 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치매 노인간호예요. 자, 치매 노인간호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돼.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조금 다 그래도 기억하실 만한 내용이니까 보시고 그 중에서 3번에 보시면 갑자기 주위 환경을 바꾸지 마세요. 맞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목욕 같은 거 7번부터는 보면은 사례들을 말했어. 그래서 목욕을 하는데 목욕을 자꾸 안 하려고 해. 그럴 때는 물에 손을 넣어서 좀 친숙하게 하고 진짜 애기가 된 거죠. 그죠? 애들한테 하듯이 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두지 말고 그러나 가능한 한 옷은 혼자 입도록 하고 그러나 서서 입으면 자쁘라져. 앉아서 입고
그리고 밥 안 먹어. 독 탔잖아. 하면서 막 그랬어. 그럴 때는 어떡한다? 먼저 먹어보는 거죠. 의심을 계속하니까. 그리고 또 색깔 있는 플라스틱, 유리 같은 거 위험하겠죠. 이런 거라든지 보시고, 그 다음에 배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금을 했어. 요 실금 같은 거 했어. 그랬을 땐 어떻게 한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진짜 언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화내지 말 것. 그죠?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석양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었겠죠. 해질녘만 되면 석양이 질 때가 되면 자꾸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ADHD처럼. 그런 거를 석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두우면 그런 거니까 방을 밝게 해주고, 그리고 혼자 두지 말고, 그리고 좀 함께 다른 걸로 주의를 좀 집중을 따로 분산시키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배회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래서 집안에서는 배회할 수 있게 코스를 만들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할 때는 뭔가 자꾸 같은 것만 계속 할 때는 이렇게 전환해서 노래하고 손뼉 치고 이런 거 하라. 그리고 운동 같은 것도 해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의 가장 큰 특징이 16번에 보시면 의심, 망상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이 아닌데 자꾸 잃어버렸다고 의심하는 거야. 그럼 이럴 때 어떡한다? 함께 찾아본다. 또는 미리 같은 물건을 준비한다. 그죠? 그리고 의사소통할 때는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마라. 그죠?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번에 보시면 야간 선망이라는 거 있죠. 이건 어떤 거였어? 깊은 밤만 되면, 조금 전에 석양 증후군은 해질녘만 되면 안절부절 왔다 갔다 하는 거. 야간 선망은 깊은 밤에는 성격이 난폭해지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막 노래 부르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거를 야간 선망이라고 하죠. 그죠? 기저귀 확 쭉 빼고, 그리고 막 저기 수액 맡고 있는 거 뽑아버리고 폴리 뽑아버리고 하는 야간 선망, 이런 것도 치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라는 게 있는데 외울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치매 안심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말입니다. 당연히 치매에 관련된 업무들을 하겠죠.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인의 기저귀 확인이라고 돼 있죠. 그럼 노인의 기저귀는 만약에 어르신이 허리를 들 수 있으면 어떡할까요?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똑바로 눕혀야 돼. 상상되죠, 여러분? 그리고 똑바로 누웠는데 무릎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는 어르신 허리 들어봐, 허리 들어봐요 하고는 기저귀 빼고 갈아줘야 되겠죠. 만약에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으로 돌려 눕혀서 배설물을 안으로 말아야 되겠죠. 이런 보이는 게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깨끗한 면이 보이도록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3월 19일 날 너무너무 긴장하면 여러분 난독증이 생겨.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너무 긴장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차분히 정리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시험장에는 일찍 가셔서 분위기에 한 30분 이상은 적응하셔야 돼. 이 낯선 분위기에. 그러면서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서 시험에 응해야지 헐떡헐떡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봐주십니다. 자, 이제부터 아동간호입니다. 자, 아동간호. 자, 아동간호 부분이나 모성간호는 어쨌든 간에 기초간호학에서 범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동간호가 은근히 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그죠? 자, 아동간호에서 성장 발달이라는 말을 하죠. 아우, 성장 발달이 너무 좋네. 이렇게 말해. 그럼 성장이라는 말은 기본으로 여러분 알아주세요. 체중이 늘고, 키가 늘고, 뼈대가 커지고 이런 거야. 즉 쉽게 말해서 사이즈가 증가하는 거를 성장이라 그러지. 그러면 사이즈니까 내 눈으로 뭔가 느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양적인 증가라고 합니다. 양이 는 거죠. 사이즈가 느는 거니까. 되셨습니까? 반면에 발달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야? 이거는 사이즈가 느는 게 아니라 어린 꼬맹이한테 색연필을 쥐어줬어. 그럼 어떻게 해? 크레파스를 지어줬어. 처음에는 휙 하고 이렇게 휙 하고 날리다가 나중에 점점 어떻게 돼? 동그라미를 그리게 되죠.
예쁜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눈도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과 기술, 스킬이 느는 거야. 스킬이. 이거는 질적인 증가가 됩니다. 질적인 증가입니다. 그러면 성장 발달은요. 이 중에서 학습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어떤 거다? 발달이죠. 발달. 많이 가르치면 발달은 빨라. 성장은 가르친 거 상관없잖아요. 그냥 사이즈가 크는 거니까.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운동 발달의 특징이라고 해서 쭉 적어놨어요. 한번 그래도 읽으셔야 됩니다. 자, 운동 발달에는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순서가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그게 뒤에 발달합니까? 하면은 머리부터 발달하고 발끝으로 가는 거죠. 목을 먼저 가누지 걷는 것부터 하진 않잖아. 그죠? 머리에서 발끝으로. 그 다음에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그 다음에 중심에서 어떻게 말초로. 그죠? 중심부터 발달해서 말초로. 그 다음에 전체에서 부분으로. 구별되시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것에서 특수한 것으로 발달한다. 그리고 성장 발달은요. 연속적이야. 목 가누고 나서 한참 뒤에 발달이 잠깐 멈췄다가 다른 게 발달하지 않아. 성장 발달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금방 말한 것처럼 일정한 방향이 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성장 발달은 아이마다 다르죠. 개인차가 있다. 그리고 목을 빨리 가는 애는 걷는 것도 빨라. 목을 늦게 가는 애는 걷는 것도 좀 느려.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 그리고 성장 발달은 계속적인 거죠. 중간에 끊어지는 게 없잖아. 계속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 말은 이 시기에는 어디가 발달하고 이 시기는 어떻게 하고 3개월, 2개월, 2, 3개월에는 못 가누고 4개월에는 뒤집고 이런 식으로 시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운동 발달은 유전의 영향도 있고 환경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알아두셔야 여러분 읽어보실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성장 발달에는 제가 시기가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시기에서 목 가누기부터 해서 제가 색깔을 조금 입혀놨죠. 연하게 입혀지긴 했는데 목 가누는 거는 3개월인데 2, 3개월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2개월에 색깔을 입혀놨어요. 그래서 2개월 정도쯤 되면은 못 가누는 거야. 그럼 못 가눴으니까 이제 어떡한다? 두 달 뒤에 확 뒤집어 애기가 뒤집어 못 가누고 바로 앉진 않잖아요. 뒤집었어. 그 다음에 2달 뒤인 6개월에는 앉아요. 그럼 이때 6개월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로 자빠라질 망정 혼자서 잠깐 앉은 거 그게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다음에 2달 뒤인 8개월째는 앉았으니까 이제 어떡한다? 포복 기는 거지. 기기 되셨어요? 그럼 8개월에 기고 그 다음에 2달 뒤인 10개월에 뭐 할까? 서는 거지. 붙잡고 서는 거지. 10개월 때는 서는 거야. 그 다음에 12개월 때는 어떻게 할까? 12개월 때는 걷는 거지. 섰으니까 이제 걸어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낯가림 외우지 마. 여러분 안 됐으면 6개월에서 8개월 외우지 마요. 그 다음에 영아기는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영아기 이 시기 때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숙제 과업이 뭐다? 신뢰감을 이루어야 된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 시기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영아라는 거는 1살 이전의 아기들을 영아라고 하잖아요. 그럼 영아들이 사망한다면 그 원인은 뭐냐? 이런 말하면 물론 사고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사고보다는 쉽게 말해서 안타깝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살도 안 돼서 죽는 게 많다는 거죠. 선천적 기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라고 하면 3살까지 애기들을 유아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때 얼마나 많이 걸어다니고 위험한 일이 많아?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신체적인 성장 발달이 가장 빠른 시기를 물으면요. 영아기야. 하나만 고른다면 영아기야.
그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영아기도 있고 사춘기도 있고 태아였을 때도 많이 자라지만 가장 빠른 시기라고 물으면 영아기를 하십시오. 되셨습니까? 알아두시고. 그리고 아동간호에서 요즘에는요, 꾸준히 묻는 게요, 이렇게 인지적인 부분을 많이 물어요. 어떤 질병을 묻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것 또는 인지적인 것, 그런 부분을 자주 묻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유아기, 학령정기, 학령기 이렇게 세 개의 특징을 조금 구별했습니다. 자, 이때 유아기 때는 몇 살까지라 그랬어? 3살까지라 그랬지. 3살까지. 그럼 이때 유아기 시기 때는 언어가 무진장 발달하잖아요. 언어 발달, 그리고 어휘력도 늘겠죠. 그리고 이때는 막 자기 마음에 드는지 않고 욕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막 드러눕지. 그걸 뭐라고 한다? 네 글자로 분노발작이라고 하죠. 분노발작. 그죠? 그 다음에 또 거절증, 샤 하면서 얼굴 틱 돌리지. 애기들 거절증 있어. 그리고 이때는 베개를 가지고 아기 놀이 하죠. 그래서 아가야 하면서 베개 막 포대기로 업고 막 그렇게 놀잖아. 상징적인 사고 하는 거예요. 베개를 아기라고 생각하면서 아가 하면서 엄마 우리 애기야인데 엄마가 베개를 확 집어 던지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상징적으로 자기는 진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밑에 보시면 물활론적 사고라고 했죠.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요, 어떤 거를 특징이라고 했냐면 제가 자 이렇게 산이 있어. 3개의 산봉우리가 있어. 그랬을 때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 아이도 있고 여기 앉혀서 여기서 그림을 그리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라 했어.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림을 보는 위치가 다 다르잖아. 다르면 여기 있는 애랑 또 다르잖아. 다르면 그림이 달라야 되지 않나? 산이.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그린다? 산은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앞에서 그린 애나 옆에 있던 애나 뒤에 있는 애나 산을 똑같이 그리는 거야. 그래서 산은 원래 이런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산은 원래 이런 거다. 그래서 그거를 피아제의 3개의 산봉우리로 실험을 했다. 그 뜻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산은 이런 거 내 머릿속에서 딱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직관적인 사고라는 거는 그냥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바로 내부나 이런 것 속성을 파악하지 않고 바로 판단하는 거. 직관적 사고. 그 다음에 대상 영속성 개념이라는 거는 내가 애 보는 앞에서 물건을 숨겼어. 그럼 애가 내 뒤로 와서 막 찾아. 그거는 대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라진 게 아니라 숨겨서 뒤에 있다는 걸 안다는 거지. 그건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유아기 때 특징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학령전기 애들하고 이런 놀이 하면 안 돼. 되셨어요? 유아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기 중심적이라 그랬죠. 그 말은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도요. 따로 놀아. 따로 놀고 있어.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도. 이때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노는 거를 여러분들이 바라면 안 돼. 왜?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리고 이 유아기 때는 뭐를 하는 시기다? 대소변을 훈련하는 시기죠. 대소변 훈련 시기가 유아기의 특징이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학령정기. 학령정기는 학교 가기 전 단계인 거죠. 몇 살이야? 6세까지. 4세에서 6세까지를 학령정기라고 하죠. 그럼 이 시기 때는 어떤 거랬어요? 티라노사우루스를 가지고 막 하고 자가지고 막 놀고 한대죠. 상상력이 풍부해. 상상력이 풍부해. 그리고 언어도 엄청 많이 늘겠죠. 그래서 사고도 많이 잘해.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성적 호기심이 증가하잖아. 성적 호기심이. 그래서 이때를 프로이드는 무슨 시기라고 했습니까? 남근기라고 했잖아. 남근기. 그죠? 그리고 이때는 성역할이 뚜렷해. 그래서 남자애는 아빠, 여자애는 엄마, 이렇게 엄마 아빠 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부모와 행동을 똑같이 뺏긴 듯이 따라해. 자기 아빠, 엄마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가장 큰 특징은 학령전기 때는 초자와 양심이 만들어지는 시기다. 그래서 양심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다? 학령전기입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학령기는 학교 다니는 시기예요. 그래서 7살부터 보통 11살, 이때 만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11살 정도까지야. 그럼 이 시기 때는 어떤 시기냐면 내가 1등부터 꼴찌가 있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내 키가 우리 반에서 몇 번째라는 것도 알아. 서열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공간에 대한 능력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탈중심화, 이건 뭡니까? 나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내가 양보하는 것도 안다고. 그 다음에 이때 특징 중에서 어떤 게 있다? 보존 개념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학령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다시 물이 될 수 있고, 이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 그거를 보존 개념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가역성 개념이라는 말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물은 거꾸로 얼음이 될 수 있고, 얼음은 거꾸로 물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거를 원리를 아는 게 학령기다, 그 뜻입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위로 보겠습니다. 위로 보시면, 자, 요거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공부했던 거 있죠? 그거 다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에릭슨 요거 엄청 잘 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태어나서 나이 든 이 노년기까지를 생애 주기를 나누었어. 그 시기에 에릭슨은 이루어야 될 숙제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도 다 나올 수 있어. 그냥 싸그리 다 외우세요. 싸그리 다 외우세요. 그래서 지난 작년에는 노년기가 나왔죠. 노년기. 그래서 어디라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영아기 때는 신뢰감, 그리고 유아기 때는 내가 할 거야 하는 자율성,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치감, 맞죠? 학령전기 때는 주도성,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책감, 그리고 학령기 때는 부지런 뜬다 그랬죠? 근면성, 니까짓 게 뭐 해? 하면은 맞아요. 쟤까짓 게 뭐 할까요? 열등감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청소년기 시기는 오늘날 청소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다? 뭘 하면 살아야 될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막 지멋대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인 초기는 40세까지야. 갓 새내기 취업해서부터. 그럼 이때는 노는 거 좋잖아요. 친구 만나고 직장생활하고 얼마나 즐거워. 그게 친밀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립감. 그리고 중년기 때는 돈 벌어야지, 열심히 벌어야지. 그래서 생산성. 그런데 내가 명예퇴직 당했어. 침체성. 맞나요? 그리고 노년기 때는 지나온 나의 시간들을 발자취를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자아 통합감. 돌아봤더니 잘못 살았어. 그러면 절망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게 어느 시기냐라고 매칭하는 거 물으니까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에릭슨은 더 복잡하게 영아기부터 노년기로 했어. 그런데 프로이드는 퉁쳤어. 간단하게 몇 개로? 5개로. 그래서 영아기 시기는 어디에 만족을 느낀다? 입에 만족을 느낀다? 구강기. 그죠? 그 다음에 유아기 때는 대소변 훈련 시키는 시기라며. 그러니까 항문기, 참았다가 싸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학령전기 때는 아까 자기 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랬죠. 남근기라고 하죠. 고추 만지작 만지하면서 그냥 행복한 거야, 그 자체로. 그죠? 다른 뜻이 아니라 남근기. 이 시기 때는 오디푸스 콤플렉스. 아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거. 그리스 신화에서 엘렉트라 콤플렉스. 딸이 아빠를 좋아하는 거. 그냥 뭐 딸이 아빠 좋아하는 거 이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콤플렉스 나오면은 남근기더라. 그 다음에 잠복기 때는 무슨 말이에요? 만족 느끼는 데 없어. 이땐 친구랑 축구하고 노는 거에 빠져서 내 몸뚱아리 어디에 관심 없어. 그리고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다 퉁쳤어. 그냥 뭐라고 한다? 생식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구황남 잠생입니다. 되셨습니까? 구황남 잠생. 그래서 5가지 단계로 나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요거 정확하게 알고 가십시오.